북한이 어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해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차 당대화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시간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관련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였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이해서 축포 성격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전 배치한 후에 처음 발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바로 한 달 전인 그 3월 15일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시험 그리고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발사를 계속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일 만에 북한에서는 그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불발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4월 1일 날에는 그 우리의 주력 전투기인 F-15를 위협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또 3발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강원도 원산만에 있는 그 호도반도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가 없었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불발로 끝났는데요. 왜 어제 태양절에 이처럼 그동안에는 2007년도 실전 배치한 이후에 한 번도 시험 발사를 안 했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까? 일부에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했냐 안 했냐를 놓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뤄볼 때는 그 자정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던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고속도로를 달려도 약 190km니까 약 한 2~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한데 물론 이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어제 시점에서 공개를 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는데요. 바로 자신이 태어난 그 원산만에서 태양절에 태양이 떠오른 시점 오전 5시 반에 바로 무수단 미사일을 축포 형식으로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그 야심찬 김정은 제1위원장 구상이 모두 다 불발로 갔고 결국은 이제 체면이 구겼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의민찬 멋있네요.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대변인의 대담 내용이 있거든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새벽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문상균 대변인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북한에서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하는 게 우리 정찰 위성 등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원산만에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602호 특각 앞에 있는 호도반도에 차량 2대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이지스함을 동해상으로 급파를 해서 이러한 그 원산만 일대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일단 그 무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00km에서 4,000km가 됩니다. 일단 지상에서 차량에서 발사대를 세워서 수직으로 발사를 할 경우에 일정 정도 높이까지는 그 비틀비틀 쉽게 말씀드리면 하다가 올라가서 자세 제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 수직 자세를 잡은 이후에 이러한 그 장거리를 이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 엔진으로 해서 일단 발사가 된 이후에 보조 엔진을 통해서 자세 제어 단계에서 공중 폭발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하자마자 불과 이제 몇 초 만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공중에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근거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궤적과 그리고 높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떤 미사일인지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동안에 한 차례도 시험을 하지 않았던 이런 무수단 미사일의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연료통과
그 엔진 사이에 여러 가지 노즐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라도 이게 노즐이 잘못 연결되거나 압력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사용하는 그 엔진 연료 같은 경우에는 다이메틸 하이드라이라는 굉장히 화력이 높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그 연료를 쓰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적 결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문 기자가 얘기한 대로 무수탄 미사일의 경우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중거리 탄도 미사일. 3,000에서 사거리가 4,000km 이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게 뭐 북한은 태양절을 맞이해서 축보 성격이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디를 노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무수탄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수탄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000km 안팎이 되기 때문에 예. 한반도에서 발사를 할 경우에 타격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최장거리로 날아갔을 때는 그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괌 공항을 출발해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B-52 또는 예. B-2 이런 정찰기가 또는 전폭기가 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예. 특히 그 무수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R7이라는 이러한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예. 결국은 이제 카피를 해서 만들어낸 북한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제품인데요. 그렇군요. 이 R7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현재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도 활용되는 미사일입니다. 예. 만약에 이 무수탄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북한에서 이러한 그 미사일의 여러 가지 개량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은 결국은 SLBM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건 무엇이냐면은 SLBM을 공해상어를 통해서 미 대륙 본토 주변에 접근을 해서 결국은 SLBM을 발사해서 워싱턴 도심을 파격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수탄 미사일이 갖는 것은 현재 한반도에서 지상에서 발사를 하더라도 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요. 아울러 잠수함에 만약에 태평양 미군 기지라면 괌 기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괌에 있는 공군 기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무수탄 미사일을 잠수함에 이제 응용해서 장착을 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까지도 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반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그 동부의 서머타임을 감안하더라도 오후 3시 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차까지도 감안했다는 점은 결국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강했다. 이렇게 또 결론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요? 현재 그 북한에서는 줄기차게 미국의 여러 가지 평화 협상을 논의를 하자,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고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군사적 무력 도발은 모두 다 한미 당국, 특히 그 미국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그 군사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그 군사적 위협을 이제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평화 협상을 논의하자 이런 메시지로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류시영 외무상이 이제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회동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어떤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쁘게 보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담을 원한다면 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동을 한다. 이런 협박성의 어떤 행동 이것들이 도움이 될까 싶은데 이 회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유엔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에 유엔 본부에서
파리 기후협상 협정 서명식이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약 그 130개국의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외교장관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 낮은 단계의 계급에 있는 외교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10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15년 두 차례 이수용 외무상이 직접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방문을 했었고요. 당시에 반기문 총장은 두 차례 다 만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있는 그 두자릭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날 그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과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의 외무상이 만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그동안에 올 들어서만도 벌써 제4차 핵실험을 했었고요. 또 광명성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이런 핵과 미사일 발사를 인해서 유엔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그런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이러한 그 섣부른 아직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은 물론 우리 한국의 외교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케리 장관도 리수용 외무상이 설령 만나자고 요청을 해온다 할지라도 쉽사리 또는 선뜻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절을 맞아서 군 간부들의 승진이 이뤄졌는데요. 리명수 총 참모장이 지금 대장에서 차수로 올랐거든요. 이제 황병서와 리명수 이렇게 투톱 체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그 원수가 있고요.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차수. 북한식 표현으로 이제 왕별이라 그러는데 원수 바로 미친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까지는 4명의 지금 차수가 있는데요. 김정각과 그리고 리용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늙어서 현장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차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대장에서 차수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이러한 실질적인 북한을 이끌어갈 투톱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명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보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또는 이제 보안기관 여러 가지 공안기관들을 철저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카리스마도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리명수에게 태양절을 앞두고 차수별을 달아준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리명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당시에 그 현철에 그리고 박재경 대장과 함께 군부 3인방으로 통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에 이제 그 군을 떠나서 경찰 쪽에 투신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군으로 복귀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이 총참모장에 다시 올라서 이런 군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리명수 총참모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리을설 인민군 원수가 지난해 11월에 사망함으로써 마지막 그 인민군 원수가 죽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보도가 나갔었는데요. 그 공백에 현재 김영춘과 현철애를 두 사람을 다시 원수로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인민공화국 원수 그리고 두 사람의 인민군 원수 하면 이제 3명의 원수가 이제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김정은 이외에는 크게 차수라든지 다른 그 계급들은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김정은 이외에는 언제든지 또 목을 쳐질 수 있고 보면은 계급에서 내려오거나 하루 만에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게 다 함께 짚어볼 게 다음 달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북미 간 대화가 아까 좀 요원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대회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뭐 그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형식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는 이달 말까지 한미 간의 이제 그 군사 훈련 그러니까 독수리 연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네. 북한에서는 섣불리 이게 도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카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지적인 그런 저강도 도발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대남 도발을 총지휘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한 상태에서 통일전선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쥐고 지금 대남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끄는 북한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예.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북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가 현재 옥죄어 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는 섣불리 도발을 했다가는 결국은 그 많은 더 큰 그런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도발 자체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 대회가 끝난 후에는 어떨까요? 지금 뭐 당 대회 후가 남북 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에는 아직은 빠른 시기다. 예. 현재로서는 북한의 그 제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지금 현재 화두로 해서 대화 무도가 현재 굉장히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을 해서 극적으로 만약에 미 관계자들과 대화 협상에 대해서 물꼬를 튼다면은 우리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분명한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그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매우 강도 높게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영해 당시의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보내서 모든 형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함으로써 당시에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당시에 여러 가지 당국회담이 열렸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도발과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 7차 당대회까지 좀 시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